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튜브리스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튜브리스가 뭐죠? 네, 안쪽에 튜브가 안 들어있고 자동차 같이 림이 있고 그 위에 타이어가 꼽히고 튜브리스용 타이어죠. 타이어가 꼽히고 이 안쪽에다가 실란트라는 액체를 넣어서 펑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이 액체가 막아주는 것을 튜브리스 휠이라고 하죠. 일반 휠에는 튜브리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휠에다가 테이프만 감고선 안쪽에다가 실란트를 넣으면 되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휠 자체에 튜브리스 전용, 튜브리스 레디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가능해요. 그리고 타이어도 튜브리스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튜브리스를 관리하실 때 제일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실란트를 주기적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실란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시면서 펑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실란트를 안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란트를 안 넣었을 경우에는 펑크가 났을 때 제때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실란트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실란트를 집어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 안에 계속 실란트가 쌓여서 출렁출렁 거리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쪽에 있는 실란트들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공기를 계속 주입을 하게 되죠. 타시면서 뭐 공기가 좀 빠져 있다 그러면 계속 주입을 하게 되니까 천천히 그 구멍으로 이제 실란트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도 건조가 조금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래된 튜브리스 타이어를 이제 실란트를 주입하지 않는 오래된 타이어를 벗겨 보면은 안쪽에 실란트들이 이 타이어 면에 붙어 가지고선 굳어 있어요. 한 3번 정도 넣으면은 9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타이어 교체 시기가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실란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실란트를 넣으실 때는 이쪽 코어 부분을 분리를 하고 이제 공기 주입구를 빼죠. 공기 주입구를 빼고, 공기 주입구를 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어 분리하는 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실란트를 구매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툴이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홈에 맞춰 가지고선 얘네들을 돌리면은 코어가 빠집니다. 이게 코어예요. 이게 밸브 역할을 해주는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 툴이 없어도 돼요. 벤치 같은 걸로 이 머리 지금 여기 각 있는 부분 있죠, 롱노즈 같은 걸로 잡고 살살 돌려도 빠집니다. 얘를 빼고선 실란트도 종류가 많이 있죠. 주입구가 따로 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주사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용량에 맞게 이렇게 딱 주입구에 대고선 실란트를 주입을 하면 될 거예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타이어를 벗기고 이 타이어를 한쪽을 열 수가 있겠죠. 한쪽을 열고선 타이어 자체에다가 실란트를 붓고 타이어를 실란트가 새지 않게 잘 비드를 끼워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신이 없다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성 이런 거는 한쪽 열기도 굉장히 쉽진 않죠. 그러니까 코어를 빼고 이쪽으로 주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용량, 타이어 크기와 타이어 폭에 따라서 실란트를 주입하는 양이 다릅니다. 타이어가 만약에 29인치 MTB라 그러면은 실란트 주입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입량이 용량이 적혀 있기도 하고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용량이 다르기도 해요. 뭐 트랙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서비스 그쪽에 매뉴얼 보시면은 타이어 폭에 따라서 뭐 25C는 몇 cc, 28C는 몇 cc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용량을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용량이 뭐 딱 칼같이 맞춰서 넣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게 좀 편차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양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5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60mm니까 한 30mm씩 이거 절반을 표시를 해가지고 절반씩 넣기도 해요. 코어 부분으로 실란트를 주입을 하실 때는 이 밸브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공기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넘칠 수도 있겠죠. 넘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위쪽으로 12시 방향으로 밸브가 가 있는 상태에서 실란트를 딱 연결을 하죠. 이게 뭐 주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실란트 안에 들어있는 호스 같은 거, 실리콘 호스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짜면서 안쪽으로 실란트를 이제 딱 붙여야 되겠죠. 흘리지 않으려면은, 이거 흘리면은 찐득찐득합니다. 하고선 바퀴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서 요 정도 이렇게 되게 실란트를 주입을 해요.
주입을 하고선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하면은 여기에 뽀글뽀글 이렇게 할 거예요. 휴지로 닦아 주시고, 그리고 코어를 끼워서 꽉 잠가 주시고 공기를 주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전거를 이제 타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보관할 때 이 코어 있는 부분을 6시로 가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12시로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이 방향으로 둬야지, 이쪽으로 뭐 12시 방향으로 해야지 코어가 막히지 않는다. 실란트 때문에 코어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해외 쪽 구글링을 해가지고 해외 쪽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들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 보세요. 우리 코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안쪽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를 빼면은 이 안쪽에 굉장히 좁은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밸브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얘네들을 12시 방향으로 놓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실란트들이 이 안으로 흘러서 코어 쪽으로 가겠죠. 12시 방향으로 놓게 되면 오히려 코어 쪽으로 실란트 한 방울이라도 쭉 내려가면 이쪽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보관을 오래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코어가 막힐 거예요.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은 6시 방향이 되겠죠. 6시 방향으로 놓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실란트가 있지만 얘네들이 타지 않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공기가 새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에서 보관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힘들게 타고 와서 일일이 바퀴 위치를 맞춰 가지고선 세워 놓기가 번거롭죠.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 놓으시고선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은 제가 이 코어를 빼 가지고선, 코어 얼마 안 하죠, 얘를 그냥 교체를 하거나 얘를 분리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얘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파내서 실란트를 뜯어내면 되죠. 실란트가 약간 코딱지 같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누렇게 이렇게 돌돌돌 말면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안쪽도 실란트가 막힐 수가 있어요.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실란트 액이 얘를 구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구멍이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쑤시개 긴 거를 꽂아 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바람이 잘 넣어질 거예요. 바람 안 들어간다고 가끔 가다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공기를 주입을 할 때는 아래쪽에다 넣고 주입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넣고선 공기를 주입하려고 펌프를 집어넣는 순간, 펌프를 꽂는 순간에 아래쪽에 실란트들이 모여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피식 하고선 실란트가 뿜어져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넣으실 때는 위쪽으로 가게, 자, 뭐, 요 정도 되겠죠. 실란트들이 아래쪽으로 보이게 하고선 바람을 집어넣으시고 펌프를 분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디지털 게이지들이 있어요. 아주 편하죠. 이런 디지털 게이지들은 공기압을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디지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펌프는 공기의 압력을 가지고선 게이지 바늘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딱 꽂았을 때 이 안쪽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공기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실란트 들어가 있는 거를 잘못해서 딱 눌렀더니 실란트가 칙 하고 분사가 되면서 이 기기 안에 센서에 실란트가 튀었어요. 그리고서 얘가 망가졌어요. 절대로 튜브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에다가는, 휠에다가는 이런 디지털 게이지는 꽂지 마세요. 일반 펌프를 가지고선 공기압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망가집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선 장거리를 갔다, 아니면은 튜브리스 은근 번거로워요, 이거 다시 튜브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쪽에 있는 림 테이프도 교체를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안쪽에는 림 테이프가 이제 튜브리스 전용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가 안 발라져 있겠죠. 다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튜브를 꽂으면 되죠. 이 밸브를 제거를 하고, 튜브리스에서 클린처로 변환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게 튜브만 있으면 돼요. 튜브리스인 상태에서는 안쪽에 림 테이프도 발라져 있고 이 공기주입구, 이 밸브, 튜브리스 전용 밸브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이거 펑크가 실란트로 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쪽에 실란트가 있겠죠. 실란트를 적당히 좀 제거를 해주세요. 휴지 같은 걸로 좀 닦아 주셔야지, 실란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튜브를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튜브를 분리할 때 안쪽에서 난리가 나 있어요. 튜브랑
타이어랑 실란트 때문에 막 붙어 있고 막 되게 지저분해지니까요. 타이어 안쪽을 실란트를 좀 제거를 해 주시고 공기주 있고 이 밸브를 빼 주시고선 튜브를 꽂고 타이어를 비드를 끼워 가지고서 공기를 집어넣으시면은 클린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튜브리스 전용이라고 돼 있는 경우들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저도 클린처를 사용을 해 보지 않았는데 뭐 겸용이라고 많이들 돼 있죠. 겸용이라고 돼 있는데 전용이라고 돼 있으면은 안 쓰는 게 낫겠죠. 원리상으로는 충분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용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튜브리스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